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0.65% 오르고 코스닥 지수가 0.85% 하락하는 흐름 부분을 보여줬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 시가총액 대형주만 움직이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죠.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10월 저점에서 10%까지 반등하면서 어제 2.2% 그러니까 3일 연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알파벳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2%.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재미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가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었죠.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 여지껏 계속해서 연방은행 총재들의 이야기들은 매파, 나팔수였습니다. 그죠? FOMC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하던 부분, 그 속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투표권이 있는 총재인데 중도파, 보통 중도파였고 그 이전에는 매파적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변했다는 거죠. 그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고 11월 1, 2일 FOMC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는 0.75bp 그리고 12월 달에는 0.5bp 내외의 흐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현상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10월 달에 10%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반도 안 되게 반등을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오프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그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지고 있다. 영국 불안이 9월 말 부분에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와 급락 그러면서 달러가 114.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114.5까지. 그런데 지금 112를 하회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교체하고 나 잘못했어. 정책을 대규모 감세해서 바꿀 테니까. 그죠? 그러면 영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부담 부분은 일정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원화 환율이 생각보다는 좀 세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안화와 엔화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서서히 가라앉을 부분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미국 나스닥 시장의 반등 부분에 반밖에 가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고랜드발 동맥경화. 그죠? 2,050억 강원도의 레고랜드 이 사업에 대한 지방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지불유예. 이 부분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결국은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까지 국채나 지방채는 안전하다고 봤는데 그죠? 지방채에 불안을 느낀 부분이니까 회사채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결국 부동산 파이낸싱,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그런 흐름들이 결국은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보유한 증권사나 저축은행들의 부실 우려를 유발하는 일파만파의 흐름이 전개가 된 부분, 자금 경색 현상이 전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시면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6,1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데
삼성전자가 절반 매수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게 시가총액 1, 2, 3위. 그리고 삼성 SDI와 KTNG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 돈맥경화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 부분이나 안전한 부분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공산당 대회가 끝나면서 시진핑 3년임 체제 독주 시대로 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글씨가 조금 흐릿한데 자, 잘 보시면 제가 추석 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그죠?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 부담이 엄청나게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데 20기 개파를 보니까 시진핑 전부 다 시진핑 라인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리커창 총리를 대신하는 리창은 상해 아시죠? 그죠? 상해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전면 봉쇄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쳤던 리창 이분이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그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탑5 그냥 박살나고 그죠? 홍콩 증시가 7%가 박살나는 흐름을 보여줬죠. 홍콩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역대 최대로 3조 5,400억의 매도가 나왔던 날입니다. 월요일 날. 그 정도로 중국의 공동부유와 빅테크 규제, 공동부유 한마디로 뭡니까? 공산당이 이야기하는 다 같이 평등하게 못 살자. 그죠? 그러면서 잘 나가는 빅테크 규제하고 제로 코로나를 계속 연장할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반짝 들어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거냐?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부담, 경기 부담을 느끼는구나. 그러면 중국의 산업재 소재, 이쪽 라인 부분, 그게 뭐예요? 철강이나 화학. 거기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게 화장품, 그죠? 카지노. 이런 주식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공산당 대회 때 연기를 했었던 GDP 발표를 했죠. 3.4%를 예상을 했는데 3.9%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올해 목표 5.5%인데 그죠? 3.9%가 나와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경기가 부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 말씀드렸었던 먼저 생각하자. 그죠? 중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빼면서 중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급자족의 생태계를 갖겠다. 그죠? 그러면 그쪽에 우리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와 관련 주식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 관련주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시진핑 3기 출범하자마자 바이든이 내린 조치가 뭡니까? 이 중국 화웨이 수사 방해 혐의로 2명을 체포하고, 그죠? 아직도 시진핑에 대해서 축하 전화를 보내지 않고 있는 바이든이지요. 냉전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콩이 7%가 떨어지니까 결국 또 우리나라도 ELS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ELS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죠? 계약 만기일까지 주가 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정해준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인데 지금 절반 이상이 락인 구간, 그죠? 손실 위험 구간에 진입되고 있을 만큼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 이 부분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시장도 안 좋은데 금융소득세. 이거 정말 이 개편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정책 위반자들이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결국 미국과 중국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11월 15일과 16일에 있는 그죠? 이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다소 회복되느냐. 그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계 이 부분이 다소 회복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분기점은 11월 15일과 16일 부분이겠죠.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죠? 지금처럼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중국이 계속 미국에 반발하는 강대강 또 미국은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정치적 목적에 대중 때리기냐 아니면 이것이 고착화되느냐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미국의 빅테크 실적 슈퍼위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미국 주요 기술주 3분기 실적 전망을 보는데 뭐 전망은 크게 맞질 않죠. 그죠?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 4분기에 대한 부담 이래서 4% 급락하고 알파벳 구글이죠. 그죠? 광고 수익 꽝.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에 7% 급락. 이것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나스닥 지수주들의 약세 흐름에 나스닥 선물이 2%대까지 하락한 부분인데 저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에서 경기가 다소 무너지더라도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결국 강달러에 의해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 나와줘야 긴축의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S&P 500에 속한 기업의 약 20%가 실적 발표했는데 72%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게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고 지난 5년 평균은 77%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되 결국 이제 애플이 27일 날, 아마존 27일 인텔 또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다소 연동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 테슬라가 했었죠. 6, 7%대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양극재,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왜냐? LG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부분은 테슬라의 흐름 부분이 테슬라가 15,000대 정도 3, 4분기에 안 팔렸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이번 28일까지 인수를 완료해야 되는 트위터 관련 그죠? 트위터를 인수해야 되는 흐름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진다고 매도하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미 제조업체도 강달러의 부작용을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총리가 바뀌고 나름대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114.5 달러 인덱스가 114.5에서 지금 111을 하회하고 있는 흐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원화 환율도 지금 어제 1,440원 근처에서 놀다가 오늘 1,430원 이하로 내려왔죠. 1,400원대 이하로 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유럽계와 미국계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만 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국부 펀드나 연기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5월부터 매수를 하고 있고 9월 29일부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크게 해주실래요? 요거는 13시 기준인데 13시에는 3,281억을 코스피에서 매수했지만 실질적으로 9월 29일부터 쫙 보시면 오늘 6천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매일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 자,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했던 거죠. 자, 어제 요 폴란드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의 뉴스로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추세도 안 좋은 방향의 흐름에 있었는데 또 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요걸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과 관련된 경쟁력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죠?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폴란드가 발주할 총 6개의 원전 가운데에서 원전 건설 사업 발주를 이제 정부와 민간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았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실 폴란드는 군사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웨스팅하우스 이 부분을 자세히 잘 보시셔야 되는 부분이 지식재산권 도용이 아니라 수출 통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적재산권이 아니에요. 수출 통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이 한국수소원의 수출을 막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그죠? 나름의 이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죠.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해도 사실 5월 달에 한미 대통령 회담을 하면서 우리 같이 손잡고 원전 수출 협력 모색해서 잘해보자 해놓고 이 정도로 지금 뒤통수를 때리는 미국입니다. 그죠? IRA 법안을 비롯해서 각가지 법안, 자국 내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한 흐름 속에서 서방 국가의 특히 미국 국가의 공급망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산업 부분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 부담이지요.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시진핑 이 중국 경제 불확실성.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보시면 아시죠? 작년 5월 27일 날 30만 원 하던 게 오늘 52주 저점 또 깼습니다. 그죠? 1시 기준인데 89,700원. 이거보다 더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만 싸다고 매수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죠? 미국의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 중국의 공급망, 그리고 중국의 경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니까 카지노와 화장품, 중국 소비주, 호텔 비롯해서 그죠?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를 하면 그쪽이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산업재 부분들은 또 부담인 거고, 그죠? 상대적 수익률에 있어서 기회, 비용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그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죽겠는데 시장, 주시장도 박살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최고의 돈잔치를 하는 데가 은행이죠. 그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만 호황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주주의 3분기 순이익이 4조 9천억. 그죠? 3개월 동안 거둬들인 이자 이익만 8조 4,300억. 제가 뭐 이자를 많이 받아서 저도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탓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은행 사업 확대로 수익을 다각화하겠다고 했던 이 4대 금융주지 은행들이 오히려 이자 수익 의존도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 묻은 서민 예대금리 차를 통한 수익만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은행주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한국의 태양광 모듈이 인기 폭등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3분기 수출액이, 이 3분기 수출액이 월등한 거 보시죠, 그죠? 수출 물량만, 그죠? 이 엄청나다는 걸 지금 보실 거예요. 2021년 1분기부터 쭉 들어오는 라인에서 3분기에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이게 실제예요. 그죠? IRA법의 수혜와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위구르 강제 노동금지법 이 부분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축소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기업, 특히 하나솔루션의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2주 전 10월 12일인가요? 이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장세에 선봉에 섰다.
그죠? 깃발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LG연설의 연간 실적과 관련된 3분기 실적 좋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왜 LG엔솔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LG엔솔의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다른 거 차트 말고. 그죠? 자, 오른쪽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LG엔솔의 ETF 편입, 글로벌엑스의 리튬앤 배터리 테크 ETF, 이것은 국내 2차 전지 종목의 영향력이 높은 글로벌 ETF예요. 그 ETF에서 그죠? 이번 10월 31일 이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순매수 예상 금액이 2,977억. 그리고 MSCI 리밸런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 11월 30 부분에 있어서 4,444억. 그리고 코스피 200 이 부분에서 3,336억. 이 12월 8일 이 날짜들 다 보시고 그 타이밍 부분에 한 번씩 매도 때렸다가 다시 사고 하는 부분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순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넘게 들어오는 대기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은 뭐예요? LG화학이 80%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기금이 주구장창 사서 개인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상황. 여러분들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현기증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수급 상황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전략 부분에서 IRA 수혜를 가장 잘 받는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GM이 급등을 했죠. 그죠? 자, GM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차 부분에 있어서의 GM의 판매도 양호한데 그죠? 2023년 출시되는 GM의 전기차 라인업을 봐라. 그죠? 2023년에 출시되는 GM의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 나오는 가운데에서 그죠? 이 IRA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 이 보조금까지 합쳐진 부분에 판매를 하게 되면 뭐예요? GM과 포드의 쌍두마차 미국 시장에서 GM의 약진이 기대된다. 그 GM에 공급하는 부분이 누구냐?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었던 부분. GM의 생산량 증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리체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보일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완성 셀업체들의 수익을 강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GM 부분에 필요로 한 배터리 양극재 캐퍼 이걸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런 가운데 1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당연한 거고 거기에 얼티엄즈 그쪽 라인 부분에 포스코 케미칼 그죠? 이 부분이 시장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20만 5천 원까지 올라갔죠. 그죠? 아직도 저는 안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 순환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들로 가고 있고 성일 하이텍이 그죠? 폐배터리 관련주가 성일 하이텍이 28일 날 7, 80만 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죠? 금요일과 월요일부터 관심을 폐배터리 관련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할 매수 관점 부분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변했고 그런 변한 가장 큰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그 속에서 미국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공급망과 밸류체인에 연관된 섹터와 주식을 공략을 해야지 중국 쪽에 공략을 하시면 시장보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